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드는 긴급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북유럽의 강호, 노르웨이 의회 다수가 전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르웨이는 당초 검토되던 유럽과 이스라엘의 PLS 및 메이스-3 시스템을 과감히 배제하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인 K-139 천무장거리 미사일 시스템과 사거리 500km에 달하는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군사정보에 정통한 소식통 하쿠메이스는 지난 20일 노르웨이가 천무미사일을 전격적으로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방위산업 컨설팅 업체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계약의 총 규모는 무려 18억 8천만 달러에 달하며 도입 규모는 15세대에서 20세대의 발사대를 포함하는 대규모 물량이라고 전해집니다. 현재 K-139 천무는 이미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에스토니아까지 실전 배치를 마쳤거나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이제 노르웨이를 필두로 이집트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까지 그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노르웨이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한 네티즌은 정말이지 가슴 벅찬 소식이라며 천무에 가공할 사거리는 노르웨이에서 러시아의 요충지인 무르만스크를 정밀 타격하기에 가장 적합한 무기 체계가 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만약 이 계약이 완벽히 마무리된다면 이는 노르웨이 국방사에 있어 영광스러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한국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노르웨이는 과거 K2 흑표 전차를 시험 평가했을 당시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성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치적 논리에 밀려 레오파드를 선택하며 한국 방산의 뼈아픈 기억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랬던 노르웨이가 다시 한국산 무기에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구매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지구 반대편의 한국보다 인접한 유럽 공급자가 훨씬 안전하다는 이유로 과거 K 전차를 탈락시켰던 논리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거리보다 훨씬 중요한 본질은 전시 상황에서 실제로 물건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느냐 하는 실질적인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 최대 정당의 대표인 아릴드 헤르스타드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위험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며 정치적 게임이나 지연 작전으로 필요한 군사 역량을 확보하는 일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무책임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억지력은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현장에서 발휘되어야 한다며 한국산 무기 도입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보수당의 페테르 부엘리 의원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했듯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은 국가 생존의 핵심이라며 왜 우리가 반드시 K-139 천무를 선택해야만 하는지를 역설했습니다. 노르웨이 여당인 노동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무기를 선택해야만 하는 더욱 본질적이고 냉철한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방산 수출의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폴란드의 그 막대한 물량을 단기간 내에 오차없이 납품하는 것을 지켜보며 한국의 경이로운 생산 능력과 약속 이행 능력을 똑똑히 확인했다는 것이 그들의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미국이나 기존 유럽 국가들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제3의 공급망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심각한 수준의 외교적 충돌을 빚고 있으며 이는 국방 안보의 불확실성을 극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무산되자 노르웨이를 향해 노골적인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최근 노벨상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는 노르웨이의 요나스 가르스테르 총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더 이상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가 받은 메달을 대신 받는 굴욕적인 상황을 연출했고, 노르웨이 측은 트럼프가 마치 마피아처럼 노벨상을 강취하려 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그린란드 주변에 병력을 파병한 유럽 8개국을 정조준했습니다. 2월 1일부터는 10%, 6월부터는 무려 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하며 경제적 압박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맞서 유럽 국가들 역시 미국을 향해 159조 원 규모의 대규모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과 유럽 압박은 이제 러시아의 침공 위협과 더불어 유럽 안보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독자적인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폴란드의 저명한 군사매체 디펜스24는 지난 1월 19일 스웨덴이 한국제 K9 자주포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다전했습니다. 현재 스웨덴군은 27문의 아처 자주포를 운용 중이지만 스웨덴 북부의 험준하고 혹독한 지형에서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궤도형 자주포인 한국산 K9이 훨씬 우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K9는 독일의 RCH-155 궤도형 버전 등 쟁쟁한 경쟁 모델들과 비교 검토되었는데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 K9이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인접한 북유럽 국가들이 이미 K9를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어 부품 공유나 전술적 협업 등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는 분석이 스웨덴 내부 문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폴란드에 이어 스웨덴까지 K9를 도입하게 된다면 북유럽 방산 벨트는 한국산 무기로 완벽히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르웨이가 K239 천무를 대량으로 구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노르웨이 현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설렘과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주문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한국이 이 모든 물량을 제때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실질적인 걱정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노르웨이나 스웨덴뿐만 아니라 당장 무기 도입이 시급한 유럽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거대한 의문부호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총알 배송을 직접 경험하며 감탄했던 폴란드조차 다른 국가들이 줄지어 한국산 무기를 주문하자 혹시 자신들의 물량이 뒤로 밀리지는 않을까 내심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폴란드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취재진을 한국으로 직접 급파하여 도대체 한국의 방산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지난 12일 한국에 도착한 폴란드 취재진은 K2 흑표 전차의 산실인 창원 현대로템 공장과 K9 자주포의 본거지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K2 공장에 들어선 취재진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불과 4개월 전인 2025년 8월에 주문한 차기 물량들이 이미 생산 라인 곳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는 이미 조립이 끝나 시험 운행을 준비 중이거나 생산 막바지 단계에 있는 전차만 무려 40대에서 50대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전차는 나토 표준 색상인 녹색으로 선명하게 도색되어 있었는데 이는 폴란드 고객을 위해 한치의 오차 없이 제작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폴란드 취재진을 크게 기쁘게 했습니다.
이어 취재진은 세계 자주포 시장을 제패하고 있는 K9 자주포 생산 라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폴란드 국기와 폴란드어로 된 표지판이 여전히 걸려있는 플랫폼 옆으로 폴란드가 아닌 또 다른 수출 고객을 위해 제작 중인 자주포들이 줄지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차량들은 폴란드가 주문하지 않은 K10 탄약 운반 장갑차와 함께 생산 라인에 있었고,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유럽의 녹색이 아닌 사막 지형에 최적화된 모래색 위장 무늬로 도색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확인 결과 이 물량들은 북아프리카의 군사 강국 이집트를 위해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지난 2022년에 총 200문, 약 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금 그 거대한 물량이 한국 공장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펜스24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공장에는 K9 자주포만을 전담해서 생산하는 라인이 무려 3개나 가동되고 있으며 연간 100대 이상을 뽑아내는 가공할 생산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그 어떤 방산 국가도 감히 꿈조차 꾸지 못하는 한국만의 압도적인 인프라와 물량 공세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폴란드 기자들은 현장의 활기와 정밀한 공정 과정을 직접 목격한 뒤 한국의 방산 능력이 단순한 홍보용 멘트가 아닌 실질적인 거대 시스템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취재는 한국의 방산 공장이 어떻게 전 세계의 주문을 동시에 소화하며 세계의 변기창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19일 놀라운 무기 생산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조용히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현존하는 비핵 미사일 중 가장 거대하고 강력하여 이른바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 5 미사일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현무 5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향후 수백 기 이상을 확보해 한반도 전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 생산 속도입니다. 우리 군은 최소 200여 발 이상의 현무호를 생산해 배치할 계획인데 한국의 방산 인프라는 연간 무려 70발의 미사일을 쏟아낼 수 있는 경이로운 생산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탄두 중량만 무려 9톤에 달하는 이 가공할 무기를 1년에 70발씩 찍어낸다는 것은 사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미사일의 본체와 강력한 엔진, 그리고 이를 견디는 발사대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생산할 수 있는 독보적인 인프라를 구축했기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는 유럽의 강대국들이 단독으로는 절대 달성하기 어려운 규모의 경제를 한국이 이미 실현했음을 의미합니다. 해외 매체들은 한국이 만약에 사태 발생 시 단 20대에서 30대의 현무 미사일만으로도 평양의 모든 지하 핵심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동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한국의 이런 행보를 의아하게 여겨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왜 저렇게 무식할 정도로 8에서 9톤에 달하는 거대한 탄두를 장착한 괴물 미사일에 집착하는지 조롱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이 현무 5를 완성해 실전 배치하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다름 아닌 프랑스였습니다. 최근 프랑스 내부에서는 우리도 한국의 현무 5와 같은 재래식 전략 미사일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강력한 핵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보유하고 있지만 적진 깊숙한 곳의 벙커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재래식 탄도미사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선보인 오레슈니크 미사일처럼 기존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도 눈에는 눈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타격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의 괴물 미사일을 조롱하던 프랑스가 이제는
한국의 모델을 표준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현무 5의 성공을 넘어 다음 세대인 현무 6과 현무 7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등장할 현무 6의 경우 탄두 중량을 조절하면 사거리를 5,000km까지 늘릴 수 있는 ICBM급 성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무 7은 현존하는 요격 시스템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의 결정체가 될 전망입니다. 이 미사일은 대기권 상층부에서 분리된 후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저고도에서 지그재그로 활공하며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게 됩니다. 202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한국의 이 무서운 질주 앞에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239 천무에 이어 이제는 전략미사일까지 압도적인 속도로 뽑아내는 한국의 모습에 대해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의 취재진은 다음과 같은 명쾌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공장도 이 정도 급의 첨단 장비를 한국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생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국의 생산량은 오직 고객의 수요와 한국의 결단에 의해서만 결정될 뿐이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 내용이 없습니다.